모유에서 이제 뭐 잉크 맛이 날 것 같다. 아니 먹어본 적도 없으면 저를 줘도 안 먹는데요. 네. 그러니까 얼굴은 곱상한데 네. 가슴이 없으니까 아래를 뗐냐. 남성분들의 성기 사진을 물론 많이 봤지만 500개 이상 받았죠. 아니 진짜 대부분 흑인이야. 세웠어. 네. 딸 치는 걸 보냈어요. 좀- 나랑 자고 싶대요. 엉덩이 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문신 실력은 개똥입니다. 병신이다. 불법 문신증! 자,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의 카터뷰 누구세요? 타투이스트, 아티스트이자 인플루언서이자 세계적인 왜 그러... 성공한 워킹맘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안리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리나님입니다. 저희가 한 3, 4년 전쯤에 우리 유튜브로 재밌는 거 해보자 해서 맞아요. 그게 바로 오늘이 됐네요. 네. 왜 안 불러주는지 저는 저를 잊은 줄 알았어요. 애껴놨어요, 사실. 거짓말하고 있네. 리베라 같은 명마무리 투수는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네. 아, 오늘 마지막 화인가요? 제 인생이 오늘 퇴근하다가 뭐 마무리.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좀 지금 체온 보호를 위해 좀 따뜻하게 지금 워머를 지금 착용하셨지만은 저는 평소에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여러 작품들이나 그 패션 센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다양한 색깔을 받아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다. 전 처음에 리나님이랑 이렇게 친분 없었을 때는 모델이라고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은 모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맞아요. 저 모델 일도 했었는데 네. 안 써줘요. 왜요? 너무 특이하니까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놈의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전신 문신 아줌마 호불호 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아줌마. 악플이 진짜로 고소하면 아마 집 살 수 있어. 지금까지 들었던 악플은 조금 있다가 조금 제가 뭐 좀 심했던 거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토크쇼는 크게 대본이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공유 그렇죠. 드린 대본이 게 없잖아요. 없어요. 문신이란 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주제로 이제 키워드로 문신한 거 후회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들으셨다고. 맞아요. 네. 이제 문신한 거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만 제가 수천 번 들은 것 같고 수만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맞고 네. 저는 후회를 합니다. 네. 더 예쁜 거 할걸. 자, 그래서 버튼 눌러서 완전히 마치 디스크 포맷하듯이 깨끗하게 시작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태초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새롭게 더 멋진 안 해본 디자인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타투이스트 분들의 초창기 실력부터 받은 게 많아서 그분들이 지금은 실력이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제 몸을 연습 삼아. 네,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다시금 더 좋은 실력을 가진 뭐 비슷한 같은 그림을 그려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있는 제 몸이 좋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문신들은 누군가를 위협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제가 막 팔걷고 우씨 해봤자 예. 이쑤시개 그림 그린 거라 뭐 누가 위협을 느끼겠냐마는 이렇게 가끔 얘기 많잖아요. 이렇게 문신 꿀꿀충이라고. 문신 돼지 뭐 불법 막 이런 네, 거. 뭐 육수충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뭐 편견을 만들어낸다고도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누군가를 위협하는 문신을 좋아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고 있는, 안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문신이 없는 저를 사실 꿈에서 한번 마주한 적이 있어요. 그날 꿈에서 내 자신을 상상해 본 거네요. 네. 아니 꿈에서 네.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네. 맨몸인 거예요. 인생 처음 문신을 언제 한 거예요? 20살에 했죠. 그러니까 그럼 10대 미성년자 청소년기에는 그냥 안 했고 네, 그렇죠. 그냥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네. 아니요. 저는 원래 꿈이 네. 화가였고 근데 이제 집안의 반대가 좀 심했죠. 네. 제가 둘째고 오빠가 있고 동생인데 나이 터울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치이는 삶을 살았죠. 자원의 분배에서 둘째가 조금 그 끼이는 게 있어요. 네, 많이 혼나고 많이 튀다 보니까 이제 거의 그 레이싱 거기에 서 있는 자동차들이 싱싱 하는데 맨몸으로 서 있는 나뭇가지 같은 존재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타투를 하고 온 거예요. 어디다가? 팔에다가라고 기억해요. 팔에다가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네, 근데 그 친구가 문신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때 싸대기를 빵 맞은 것처럼 생각했죠. 나는 몸에다 그림을 그리면 되겠구나. 내 몸에다가. 아니요. 다른 사람 몸에다가. 예. 그때 문신을 꿈꾼 거고 네. 포트폴리오를 모아서 성인이 돼서 우리나라 최악의 타투샵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게 됐죠. 최악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실력은 좋았어요. 실력은 좋으나 뭐 인성이 쓰레기인가요? 빠았나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떤 거죠? 일주일만 버텨도 정말 대단하다는 타투샵에 들어간 거죠. 거기는 조금 더 자세히 네, 요즘은 네. 뭐 망했나요? 거기 있어요 아직도? 계신데 뭐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수강생들이 있지만 저희 때는 문화생이었고요. 네. 선배들 그림자도 못 밟는 시절이었고 어, 휴지를 토스해줘야 돼요. 이제 그 냅킨을 문신 이렇게 할 때 닦으니까 토스해줘야 되는데 노룩 패스를 해줘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문신하는 거 보면 어디 금방지게 문신하는 거 봐! 한겨울이어도 이상하네. 네. 옥상까지 네. 끌려가서 욕 처먹어야 돼. 네. 뭐 물리적 싸대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폭력? 뭐 물리적으로 맞았다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는 정신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고 살다 이렇게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평생- 주기적으로 이렇게 1년 가까이를 욕 처먹은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기술이나 이런 걸 단련한 거네요. 그 스킬을. 멘탈을 단련했죠. 멘탈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타투 하시는 이렇게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시술 하시는 분들이 본인 몸에는 없는 분 그런 분도 존재하나요? 요즘은 되게 많아요. 사실 네. 저희 때는 당연히 몸에 받아보고 내 몸에 문신을 연습하는데 아. 최근에는 타인 몸에다가 연습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문신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문신을 하게 된 계기가 얼마나 아픈지도 알려줘야 되고 네. 많이 받아봐야 내가 받아봐야. 깊이를 알아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피부는 이 정도면 되겠다. 내 여기 살은 이러니까 이걸 아는데 간호사들도 서로 줄 잡아본다고 하잖아요. 그 바늘 찔러보는 거를 찔림당하고 하면서 하는데 문신이 없는 게 뭐 직업이라는 뭐 그런 핑계가 있지만 사실상 저는 조금 꼰대인가 봐요. 저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지금 듣거나 보고 계시면은 그 문신 그거 불법 아니야? 그거 뭐 의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많은 어떤 사회적인 쟁점이자 논란이었던 이 타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시거나 뭔가 댓글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불법 문신증! 리나님이 뭐 10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가진 자체 채널에서 뭐 문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보면은 항상 뭐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니고 비판적인 논조나 그 의견 개진들이 되게 자유롭게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자동차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물론 사람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를 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틴팅 같은 경우 네. 농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지금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도 지금 지키지가 않습니다. 어둡게 틴팅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 봤어요 지나가다가 예. 황금색으로 안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 썬팅을 봤어요. 그걸 바른 사람, 그 다음에 시공한 사람, 뭐 그 다음에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요. 네. 네. 불법이라고만 들었어요. 예, 뭐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사람 인간 몸에다가 하는 일단 시술 행위 같은 것들을 하는 이제 이 문신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변화나 그런 문화의 어떤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리나님을 모셨다고 해도 뭐 여러분 문신 좋은 겁니다. 무조건 하세요. 등 떠밀면서 안 하면 병신.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그냥 리나님이 그래도 세대로 치면 되게 후배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엄청 많죠. 뭐 저를 취급도 안 하는 후배들도 많고요. 뭐 사실 그냥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요. 네. 당신들이 릴스 찍고 쇼츠 올리고 셀카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얼굴 사진 팔아 제낄 수 있는 거 제가 다 욕바지 해서입니다. 선두에 서서 선봉의 역할에서 어떤 나의 어떤 표현과 어떤 용기를 내서 했던 결단들로 엄청난 어떤 욕을 먹었지. 별의별 이야기 다 들으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 1000개의 선풀보다 한두 개의 뼈를 긁어버리는 그런 악플들이 몸에 뼈에 사무치거든요. 사실 1000개의 선풀보다 1개의 악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만 자고 일어나면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고요. 선풀은 몇 개 없었어요. DC 인사이드 문겔에서 일반인들이 뭐 이제 블랙앤그레이와 이레즈미를 빠는 일반인들이 있죠. 나는 타투이스트들과 친하고 뭐 친목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댓글 달아요. 안리나 씨는 뭐 신체 부위를 까고 문신이 많으니까 유명한 거지 문신 실력은 개똥입니다. 저는 저한테 직접 타투를 받은 타투이스트도 많고 문신 실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림도 꽤 스스로 괜찮게 생각하기에, 그렸고 네. 그리고 실제로 들었고요. 네. 타인한테 들었고 근데 문제는 그 문겔에서 까이고 사람들이 저를 계속 까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여론이 예뻐도 네네. 예뻐도 못생겼다 계속 까면 단점이 보여요. 아. 못생겨도 매력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요. 저는 너무 까이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그 그쵸. 성적 비하의 어떤 그런
욕이나 이런 것도 전 분명히 지나가면서도 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네. 모유에서 이제 뭐 잉크 맛이 날 것 같다. 아니 먹어본 적도 없으면 저를 줘도 안 먹는데요. 네. 근데 본인이 줄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를 많이 만나본 적도 없지만 네네. 일단 줄 생각도 없고 거의 뭐 김치 공장 10개 사장님이야. 그 정도면. 홍진경보다 부자야. 김치 부자야. 뭐 이런 애들이 뭐 화력에 일한다, 일회성이다, 뭐 100% 뒤에서 뭐 남자랑 뭐 해가지고 돈 받을 거다. 그랬으면 난 셀토스를 안 탔지.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병신이다. 진짜 생각하는 수준이 진짜 좁고 좁아서 소주컵 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불쌍해요. 불쌍하고 막 부모님 욕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얼마 전에 바이크를 타고 있었고 검정색 카니발을 탄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어요. 네. 아우. 결론적으로는 제가 카메라가 눌려져 있으니까 도망을 갔는데 죽인다 살린다 하더라고요. 정말요? 도로에서 살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는 카메라를 보더니 그리고 제가 일어났더니 제가 앉은 키가 되게 작고 되게 낮은 바이크 탔는데 좀 족밥으로 보였나 봐요. 근데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놈의 전투력이 100에서 80, 60 감소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이레즈미인데 이레즈미도 저도 되게 이 그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림이 있고 야 이건 존나 이게 병신같이 그렸다 이거. 그 이제 막 가쿠 넣고 이제 막 그런 그러니까 거. 뭔가 되게 난잡하고 되게 여러 번 리터칭하다가 실패했다가 뭔가 습작인 것 같긴 해.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좀 못나니까 너무 빡쳐가지고 제가 쓴 거야. 근데 리나님도 그거 봤을 거야. 근데 못 봤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 달았었어. 그때 문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랬던 것 같아 분명히. 그래서 제가 치매가 제 주변에도 문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 두피 문신 엄청 많아. 저 두피 진짜. 문신. 눈썹 문신 엄청 많아. 이건 셀 수도 없고 그냥 가볍게 그냥 글자나 레터링이나 작은 어떤 레터링 뭐 아니면은 뭐 파인 타투라고 하죠 요즘은. 네, 그런 감성 타투. 정도 한 분들은 너무 엄청 많거든. 그냥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분이고 그런데 근데 사실 리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공이란 표현도 뭔가 이제 신뢰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 지금 제가 막 머뭇거리는 거거든요. 또 자동차다 보니까 이거 뭔가 엑스테리어 튜닝에 가까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원복하기는 힘든. 물론 문신도 제거하려면 여러 번 해가지고 하는데 100% 제거를 했었어요. 네. 한번 했었어요. 네, 여기를 제거를 했었고 더 예쁜 그림을 하기 위해 제거했습니다. 이따가 혹시 가능하시면 보여주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이 문신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바리깡에 있으면 뒤통수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언제 했고 어떤 의미로 그 다음에 다 히스토리가 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네. 문신이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게 떴어요. 1,300만 뉴스 인구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략적인 숫자고 거기 댓글에 뭐 눈썹 문신이나 뭐 이런 거 포함이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작은 타투까지 1,300만 명 눈썹 문신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네. 문신한 사람이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진짜 안 보이는데 많이 해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간호사분이에요. 간호사 반팔 짧잖아요. 네. 그 안에가 전신 꽉 차게 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거의 뭐 다 속살 드러내놓고 볼 사이가 아니면 평생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럼요. 네. 엉덩이 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이런 분이면은 이제 그럼. 관계가 깊어지면은 이제 알 수 있는 정도. 근데 제가 이런 걸 왜 했냐고 물어보면은 그 친한 사이면은 얘기하다 나 여기 했다, 뭐 등에 막 이런 데 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남성이든 여성이건 뭔가 일탈을 좀 티 안 나게 나만 아는 어떤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다. 이걸로 뭔가 계기를 얻고 어떤 원동력을 삼고 싶었다. 어떤 분은 그냥 의미, 어떤 내가 일으켰던 업적들, 보통 의미로 많이 하죠. 뭐 가족 관련이나 네. 나에 대한 거나. 내 딸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친구는 뭐 국토 종단 횡단을 한 번 다 성공했는데 요거에 대한 날짜를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뭔가 사진첩에 사진으로만 갖고 있긴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해요. 네. 이게 이유 없는 어떤 인간의 행동은 거의 없잖아요. 네. 문신을 네. 공개를 하려면 제가 약간 더우니까 탈의를 해도 되나요? 예. 예. 저는 사실 문신이 정말 많고요. 네. 편견도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하고 얼굴은 안 하셨네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얼굴 하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외국의 사례나 보면. 요즘은 얼굴에 문신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얼굴에 안 한 이유가 저의 최소한의 매너라고 생각해요. 매너.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여자는. 네.
근데 어차피 그 문신이 보이려면 메이크업 다 하고 그 문신 라인 따라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뭐 몸에 있는 문신은 그럼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편한 옷을. 제 만족이지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슴 수술을 했는데 사실 막 가슴이 딱 달라붙거나 골이 보이는 옷을 즐겨 입지 않아요. 뭐 제 인스타에는 물론 나체 사진도 있지만 야하게 찍거나 뭐 제 사진을 팔거나 이렇게 한 적도 없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망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옷의 매무새나 어떤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 만족의 차원에서 그 가슴 성형 신고당했어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예. 탈색을 너무 많이 해서 아, 미용실에서 잘못해가지고 삭발을 하고 이제 밤송이 머리가 됐어요. 해병대 머리인데 누워 있었는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알몸으로 누워 있었어요. 여름이고. 되게 보이시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에어컨이 거. 없었어요. 네. 근데 친구가 집에 들어왔는데 네. 왜 남자가 누워 있어? 이러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죠. 아, 내가 보여져 있던 첫인상이 친구임에도 얘는 알고는 있는데 이제 순간 놀랬나 봐요. 제가 뭐 하고 싶은 드립이 있지만 좀 이제 신뢰가 될까봐. 껌딱지? 가슴이 AAA 컵도 커서 너무 화나서 그날 브라자를 안 하고 네. 딱 달라붙는 나시를 입었어요. 아, 네. 그리고 샵을 갔어. 네. 그 외국인 네. 거기 식료품 파는 가게가 타투샵 밑에 있었는데 네. 술 취한 외국인 아저씨가 왔어요. 어. 그래서 저한테 쌍감자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쌍감자 이래요. 그게 뭐예요? What? 이랬더니 자꾸 쌍감자 이래요. 어. 상남자라고. 고추 뗀 거냐 물어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은 곱상한데 네. 가슴이 없으니까. 탈의실 정도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제 그냥 안에 탕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 보이니까 할머니도. 이게 아래를 뗐냐. 살도 찌어봤는데 네. 치카치카 하면 네. 배로 떨어지는 그래서 수술을 한 거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타투도 저한테 그런 거고 그리고 저는 작업을 잘하고 싶었고 그리고 더 좋은 문신사고 싶고 늘 솔직한 게 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를 했을 때 얼마나 아프고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이랬다 라는 경험담을 들려주기 위해서 한 부위 한 부위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저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운 거지.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그 동양화나 이런 거 보면은 수목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여백의 미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백이었으면 약간 안장찬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손목 예. 뭐 예를 들어 팔꿈치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상해 보였을 것 같아요. 문신과 별개의 말이지만 네. 저 보고 문신 성형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막. 근데 눈은 네. 사실 안검하수라는 질병이 있어서 눈매 교정을 하긴 했는데 쌍꺼풀이 원래 여러 개가 있었고 코는 그 진짜 억울한데 성형 완전 전 있죠. 성형 완전 전에 오히려 성형외과에서 성형한 거냐 물어보고 성형을 말렸는데 욕심 부렸다가 염증이 생겨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재건 수술을 하면서 태초의 코보다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네. 입술은 엄마가 두꺼워. 엄마가 두꺼워서 내가 두꺼운데 자꾸 필러 맞았냐? 처럼. 네, 뭐 턱 깎았냐, 어디 깎았냐 하는데 아니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두꺼운 입술을 얇게 해야 하는 수술도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반대로 두꺼워지려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는 두꺼운 입술이 네.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입술 안에만 틴트를 발랐어요. 아 그래서 좀 얇게 보이게. 얇게 보이려고. 그리고 웃을 때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의식하고. 근데 저는 되게 지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이게 다 일부러 갖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볼륨 있고 두꺼운 입술을. 네. 저도 넣고 싶었는데 네. 그 고릴라들 입술은 그냥 순정 상태이신 거죠. 네네네. 사실은 남자들은 잘 몰라요. 말해줘야 알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별로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그쪽에 엄청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분들은 이제 뭐 얼굴에다가 뭐 바르는 일들이 거의 뭐 드물다 보니까 이제 문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몇 명이 이제 한 건가요? 이게 한 명이 다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너무 많아요. 10명 기본 넘고요. 10명 넘고 네.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색상이 들어간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색상이 이거 색상이 뭐 염료인가요? 그런 건가요? 타투 염료가 있고요. 네. 그 눈썹 문신이랑은 염료가 아예 다르고 이것도 이제 저희는 미국에 있는 뭐 이터널이나 뭐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네. 요즘은 UV 타투도 나오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네. 사실 그런 형광 물질이 들어간다는 게 결국 몸에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UV 타투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다 그냥 염료로 인한 문신들만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느끼는 거는 네. 처음에는 되게 건조해요, 문신한 피부가. 네. 근데 이제 다 아물고 몇 년이 지나면 약간 그 기름기가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인간마다 개인차가 있겠네요. 그렇죠, 개인차가 있고, 근데 대부분 열꽃 같이 뭐가 핀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염증 같은 게,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게. 네, 여드름 같이 뭐가 나요. 아, 그건 네. 있고, 네. 그리고 레이저로 지웠던 데는 이렇게 보면 약간 울퉁불퉁해요. 아, 살 파인 지우셨던 이유는 조금 이게 리폼을 하려고 하는 여기를 쓰레기같이 문신해줘가지고 아. 그 쓰레기 문신을 손절하셨나요? 그거 한 사람이랑은? 네, 저 싸대기도 때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3번을 덮었는데 너무 까매져서 안 되겠다 해서 레이저로 여러 번 그래서 지우고. 오른팔과 왼팔은 아예 좀 다른 아트예요, 컨셉이. 그렇죠. 그죠? 여기는 올드스쿨, 뉴스쿨, 여기는 네. 재패니즈 뉴스쿨이라고 해서 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이르즈미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재패니즈라고 하는데 좀 신세대식으로 해석한, 현대식으로 해석한 느낌의 작업물이고. 따님이 만약에 자신도 문신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말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베스트 질문 중 하나인데 제 딸은 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일단 문신에 대한 장단점을 쭈루룩 나열을 해줄 거고, 한국에서 문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저는 뭐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박수치고 존중하겠네요. 존중. 네. 그리고 한다고 해도 네. 그래? 그러면 잘하는 타투샵을 소개해줄게. 네. 못하는 거는 내가 용납 못해. 왜냐면 내 몸에도 못한 게 있을 테니까. 네. 예쁜 거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문신은 그러면은 야 그거 불법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항상 뭐 이제 꼬리를 물고 달리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뭔가 뭐 의료법 얘기도 나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지금 문신을 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범죄는 그냥 뭔가 어떤 제한된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렇죠. 뭐 문신을 가지고 목욕탕을 갔는데 누군가 신고하면 뭐 혐오 조장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욕탕 안 가면은 그냥 걸릴 일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문신을 뭐 외국에서 받아오건 뭐 한 거에서 뭐 없는 거네 지금. 뭐 미용 문신, 그러니까 뭐 눈썹 문신 하시는 분들이 또 타투에 대해서 싸우고 계신데, 솔직히 아. 그쪽은 말도 안 되는 게 애초에 문신이라는 것에 대한 뭐 지식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냥 또 자격증 시험에 대한 그 막대한 비용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문신은 이거는 문신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상길님도 아시겠지만 짧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부를 아는 양 떠들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파장력이 있는지 네네. 아시죠? 네. 문신은 법적으로 어떠한 것도 없어요. 무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무서운 상태인 거고요. 약간 뭐 회색지대 비슷한 거네요 지금. 맞죠? 뭐. 네. 그 음지에 있다가 양지에 끌어올린 건 분명히 저지만 네. 그 음지라는 건 문화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걸 통해서 가야 되고, 문신사들은 무조건 이렇게 차갑고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이고, 이런 느낌에서 양지로 그러니까 끌어올린 대중 거지. 매체나 미디어나 영화 같은 데서 음침한 데서 뭔가 막 연기 막 자욱하고 뭐 이제 뭐 약물이나 뭐 이런 거 있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런 건 되게 음지에서 보면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면은 뭐 죄 짓는 거 이렇게 또 이게 알고 있는 사람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옛날 문화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댓글 한번 쓰는 거지. 맞죠. 네, 옛날 네. 문화는 사실 그런 게 맞았고, 그리고 이게 다 깡패들이나 약간 그런 막 마약 카르텔 막 이런 게 엮여 있는 이유가 실제 갱단들이 그런 표식을 가지고 문신을 하기 때문인데. 과거에는 문신이 어떤 귀족이나 왕족이나 그 고결한 로얄 혈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신분이나 그런 지위를 나타내는 걸로도 쓰지 않았나요? 네네, 신분이나 이제 지위를 나타내는 표식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아니면은 주술적인 의미로 뭐 강원도에서는 발바닥에 뭐 하늘천자, 내천자 그거를 새겨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뭐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면은 뭐 바이킹 문화라던가 뭐 우리 사냥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조들 중에. 그 어떤 공동체, 클랜, 길드, 어떤 우리 게임으로 치면은 맞아요. 그 클랜 마크 같은 거지. 클랜 마크 같은 거. 근데 중국에서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 이제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요. 그게 유교 사상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 노예의 낙인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도 너무 잔인한 형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된 형벌은 아니었고요. 그 훨씬 이전으로 가면 오히려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훨씬 많은데, 이제 자극적이고 나쁜 것에 꽂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영국의 국영방송 BBC에서 리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타투한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거기에 관여돼 있는
그 산업군이라고 할게요. 거기 관여돼 있거나 종사자분들도 엄청 많을 텐데 왜 본인이 거기서 섭외가 됐을까요? 이거는 그냥 그쪽에서 제일 또 인지도나 이런 것들 파급력, 그다음에 상징성 때문에 섭외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상징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문신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문신은 물론 괜찮게 하지만 문신이 없는 타투이스트도 많고요. 저만큼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여자 타투이스트가 많이 없었을 때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아유, 훨씬 많았죠. 원래는. 올타임 전체 하면. 원래는 진짜 여자가 몇백 명 안 될 그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체력적으로도 엄청 힘들죠. 힘들고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아요. 남성이 좀 오래 또 근력이나 지구력이 더 여성보다는 좀 유리하니까. 그리고 기계가 요즘은 펜머신이 뭐니 되게 잘 나오지만 그때 당시엔 코일 머신이라고 해서 이 기계 뒤를 좀 이렇게 봐줬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 진동 세기나 뭐 이런 거 만져줘야 됐는데 네. 저는 기계 같은 거 원래 다루는 걸 좋아했어서 네. 그걸 좀 다룰 줄 알았는데 그걸 다루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남자분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계가 좀 무겁기도 했고요. BBC 인터뷰에 보면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5%도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날 얘기했던 것 중에 대부분이 잘려나갔고 사실은 그 풀테이크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우리는 무법의 지대에 있고 네. 그게 반영이 안 됐다. 네, 약 20, 30년 전에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선례 때문에 판례가 계속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한테는 되게 높은 선배일 테니까 그거 깨부시는 게 어려운 것 같다, 판사님들한테는. 근데 영상에는 성희롱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센 건데 이제 아주 극히 일부만 이렇게 그것만 추려서 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알몸 사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앞뒤로. 앞뒤로. 문신을 하고 싶다고. 싹 다. 네, 전 살면서 그렇게 남의 거를 자세히 내 것도 못 봤. 그 정도는 좀 가리고 나뭇잎 올려놓고 좀. 나랑 자고 싶대요. 자기는 양성애자인데 문신이 여자가? 있는. 네, 문신 있는 사람 좋다고. 열려 저도 이해해요. 네. 저만 아니면 돼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의 성기 사진을 물론 많이 봤지만 500개 이상 받았죠. 다양해요. 진짜 여성분들은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일이 없잖아. 아니 오죽하면 어떤 네. 사람은 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딸 치는 걸 보냈어요. 근데 딸 치는 거 차단했더니 싸는 거를 보내더라고요. 또 다른 아이디 파서. 다른 아이디로. 근데 요즘은 인스타가 차단하면 다른 생성된 아이디 차단해 주잖아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난 정말 동영상을 열자마자 이렇게 발사! 야, 이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무 느낌이 안 돼. 그냥 혐오스러운 그런 거잖아요. 부러워요. 네, 아니 흑인이야. 흑인. 세웠어. 네. 미더덕같이 작아.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흑인인데 미더덕까지 작았다. 네,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미더덕 사진 퍼와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막 저는 그게 다 성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다. 근데 네. 이게 인스타가 신고가 안 됐을 시기이기도 네, 했고 뭐 물론 요즘도 메시지가 가끔 와요. 되게 저도 많이 봤는데 뭔가 해픈 여성이나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저한테도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뭐 줘도 안 먹네. 네. 뭐 가벼워 보인다. 뭐 쟤는 원나잇 하고 버릴 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원나잇이고 투나잇이고 저는 싫다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론자로 계속 항상 약간 굳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입술 헤르페스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저는 예, 그 정도로 예. 깔끔하게 살아요. 근데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저도 안 먹네 뭐 이런 얘기 하면 진짜로 같지 않고 제가 메시지 받은 성기 사진에 평균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정도면 이거 탈아시아인데요, 사실. 아니 진짜 대부분 진짜 굵기도 이만한 것 같아. 어떻게 그거를 잡고 치는지 이렇게 치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마옷의 전체 길이가 아니라 아니 근데 고마우시 이거 고증을 잘했네요. 사이즈. 보는 사람은 원하지 않고 싫은데 혐오감이 들고 정말 싫은데 걔는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그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 심지어 당황하거나 도망가거나 싫어하는 거를 즐기는 변태 성애자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변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약간 작은 가슴일 때 자신감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자신감이 없어서 나한테 보여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너의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으려면 그 사진을 모아서 사진집을 그걸로 사진집을 그 예술의 관점에서 미술전을 열면은 그러니까 내가 당한 어떤 그 피약
자극당한 그런 것들. 그래서 네. 이제 제목 미더덕 시리즈. 근데 제가 하나 또 염려됐었던 거는 어릴 적 삶부터 조금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삶의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여유롭지 못해요. 순탄하고 윤택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정말 평생 일반인들이 들을 수 없는 정도의 양의 뭐 욕도 먹고 악플도 달리고 있을 텐데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고 이제 뭐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그런 거는 겪어봤고. 예, 겪어봤죠. 겪어봤고 그래도 남들과 다른 건 약물이나 입원 치료가 물론 소용없는 단계까지 왔지만 대신에 멘탈 하나는 끝내줘요. 그래서 버티고 있고 그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제 멘탈을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사실 이거는 문신을 하신 거와 별개의 문제라고 해요. 이게 아예 없이 문신 쪽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어도 인간이 똑같아요. 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번뇌나 고뇌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냥 살다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 문신 때문에 그런 게 네, 아니에요. 예. 문신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할 거다라고 생각을 그건 하는데 그건 아니지. 예. 그거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요. 네. 저의 첫 시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모르는 아저씨에 의해 이제 추행이 벌어졌을 때였어요. 네. 범인은 못 잡았고요. 네. 아저씨의 외관, 머리 컬러, 흰머리가 섞여 있는 약간 회색빛의 단발머리고 반묶음을 했던 그 머리도 기억을 하고 어릴 때 몇 살 때였나요? 8살이었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초창기 한 4월쯤이었고 봄이었어요. 개나리가 폈으니까 속옷에 이제 뭐 손 넣고 입에다 혀 구겨 넣고 다 기억해요. 저는 입에다가 혀를 구겨 넣었고요. 아, 예. 그리고 저는 망고를 못 먹어요. 그 아저씨한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망고는 되게 귀한 과일이었는데 그 아저씨한테 망고의 냄새가 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있었고 제가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저한테 진짜 크게 웃으면서 멀리 도망가라 하면서 엄청 크게 웃었어요. 평생 안 잊혀지네. 뇌리에서. 아직도 하지불안증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알바를 정말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중학교 때도 이제 뭐 짜장면집, 편의점 뭐 정말 많은 데를 일했지만 중학교 때 좀 질풍노도의 시기 때 뭐 가출이라도 한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유는 돈이 필요했다는 건데 어린 나이에 뭐 아르바이트 안 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용돈도 부족했고요. 네. 그렇게라도 집에 없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네. 제가 몇 달 며칠 밤새고 알바하다가 같이 일하는 알바 오빠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오빠가 잠깐 내가 봐줄게 한 사이에 어떤 아저씨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그 오빠한테 칼 들이면서 내 유서 대신 쓰라고. 근데 저는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깼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카운터에 이러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다음날 이제 한 새벽 6시쯤 근무가 끝나고 학교를 가려고 집에 가서 씻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그 협박했던 아저씨가 경찰에 의해서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하천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에서 나 뛰어내릴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걸 봤죠. 보통의 멘탈 아니면은 뭐 폐인이 되거나 20대 초반에는 정신병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프레셔를 받았거든요. 남들보다는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병원비 마련하려다가 이제 작업대출 사무실에 네. 갇힌 적도 있고 한 2, 3일 만에 탈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내 통장에 보이스피싱이 사용돼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작대했던 범인이 멍청해서 ATM기에 본인 얼굴을 까고 그냥 저기 녹화를 눌러주셨네요. 그냥. 네네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말로 이렇게 인생을 험하게 살았냐.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건데 건강하게 계속 회복하고 그렇게 수렴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리나님의 인생을 한 4, 5년 정도 지켜봤죠. 그냥 되게 단편적인 것만 어디 행사장이나 그런 데서만 뵙고 인스타그램으로만 뵀지만 그래도 이야기하고 소통할 때 너무 밝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안팎의 흉터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나만 아는 리나님이. 밝은 에너지를 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늘져져요. 사람들이 되게 음지로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직도 빛이 나시니까 저는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시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사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벽이 그래도. 많이 느껴져요. 근데 저는 좀 민망하지만 그 자리에서 별의별 꼴을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웃기고 막 약간 개그스러운 캐릭터?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분위기 메이킹을 하려고 하신 걸 수도 있으나 근데 사실 그러나 재밌었어요. 네, 이 워낙 되게 꾸밈도 없으시고 내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구나.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눈치가 되게 빨랐어요. 이 사람 어떨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친해졌다가 실제로 제 감처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한동안 되게 고립돼 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나가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분위기 메이킹이나 너무 좀 되게 외향적으로 그냥 하면은 내면에서 뭔가 그 번아웃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또 사람들이 너무 과하면은 그 표현의 방법이 잘못되면은 좀 밀어내더라고요. 그런 적 있어요. 그냥 조금 저는 그것보다 부담된다. 뒤통수 당하는 거.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요? 네. 전 월에 막 1,000, 2,000 벌었을 때도 20살 초반에는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도 서울 올라와서 좀 더 괜찮게 된 거거든요. 그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근데 그렇게 벌었을 때도 제 명품 같은 거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지금 명품 신발 디올인가? 그 운동화 캔버스 같이 생긴 거 있는데 큰맘 먹고 하나 샀군요. 아니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또 누가 준 거? 네, 이혼 선물로 좋은 곳에 가라. 이혼 선물? 네네, 꽃길 가라. 오, 되게 의미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제 돈으로 산 제 명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명품을 막 가방 쌓아놓고 살고 싶어가 아니라 그래도 내 지갑 하나 정도는 사야지 했는데 남 도와주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친구가 나 너무 힘들어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막 뭐 야 이거 너무 힘들어 뭐 이거 써 이러면서 주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힘들 때는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도와달라는 말은 평생 못하고 살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얘네들이 힘든 척도 힘들 때 못하고 네,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도와달라는 게 나 뭐 물질적으로 돈 빌려주고 아니라 나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뭐 이제 거절당하는 경우도 좀 많았고 이런 분들이 자기 힘든 척 못하고 남은 막 도와주고 티도 잘 못 내고 속으로 알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동물을 살리는 것에 되게 의미가 크고 지인들은 야 너도 지금 힘든데 뭐 이렇게 구조해서 하는 거 그만해라 인보도 그만하고 네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생명을 살리면서 제가 살아요. 그게 내가 그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죠.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자, 앞으로 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새로 만나신 새 가족과 네. 또 자녀 계획도 있다고 알고 있고. 네, 둘째 계획이 있고요. 네네. 일단 하나를 낳아보니 사실은 하나면 충분해였는데 아기 낳기 전엔 12명 낳고 싶었어요. 낳아보니 12명 네. 못 낳겠다. 죽겠다. 정말, 근데 딸이 아빠로 부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요. 이렇게 혹여나 아빠에게 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유하거든요. 그래서 유하 너에게 너무너무 좋은 엄마처럼 대하면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 사람을. 대신 낳아준 건 엄마인 것만 기억해줘. 근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는 엄마 하나야. 근데 멋쟁이 삼촌이 이제 지금 제 남편. 아빠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무 잘해주는 게 느껴져. 제 딸이 똑똑해서 그런 거 잘 보거든요. 그러더니 나 동생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래는 동생 싫다 했는데 네.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멋쟁이 아빠랑 엄마랑 동생을 낳아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나이에 비해서 그런 성숙한 네.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대단하고 대견하네요. 신기해요. 실제로 네. 보면 다들 신기해해요. 그리고 자기가 분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겠대요. 엄마 좀 도와주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엄마한테는 유아도 애기니까 그냥 엄마가 힘들어 보이면 옆에서 엄마랑 대화를 더 많이 해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하고 싶대. 주변에서 이제 유아 친구의 일을 얘기하자면 유아랑 문화센터 4개월 때 유아가 태어난 지 4개월 때부터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시험관을 되게 오래 했어요. 6년, 7년 이렇게. 네. 근데 포기했는데 이제 자연 임신이 돼서 이제 나왔대요. 네.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너는 정말 대단하다. 또 뭐가 대단하냐? 너는 육아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잘한다고. 사실 저는 제가 6살 때 친동생 2살인 거 제가 돌보고 사촌 동생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돌보고 원래 애기들 좋아하고 고등학생 때는 미술학원에서 이제 그 유치원 반 친구들 인솔자로 일을 했으니까 그냥 애기들 너무 좋아해요. 사실 문신 제약만 없으면 유치원 선생님 하고 싶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애들.
으이씨 너무 귀여워. 그런 직업을 내가 지망하고 꿈을 꿔도 이런 거는 명백한 한계가 있군요, 이게. 해외는 상관없어요. 미국에는 뭐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힘들고 네. 방금 힘들다 말하신 부분은 우리 생애에서는 뭔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정도의 약간 그런 네, 벽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처음에 유아 어린이집 갔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약간 시선이 그랬는데 아, 네. 원장 선생님이 유아 어머니는 뭐 하는 분이시고 뭐 이러이러한 분이세요 하고 아,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오히려 네. 좀 밝은 성격이고 다가가는 성격이라 그 낯가리는 어머니들이랑 저랑은 친해진 거예요. 아, 다른 네. 분들이랑 서로 안 친한데. 네네. 그래서 막 최근에도 진짜 4년 만에 유아 친구의 엄마를 이제 잠실 백화점에서 만났죠. 밝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또 기분이 또 좋아지고 근데 한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타투 문신을 하면은 항상 뭔가 평생을 뭔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뭐 퀘스트를-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 전에도 뭐 어르신들이 뭐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당연히 뭐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싸대기도 맞아봤죠. 싸대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지나가다가 개집년이 이러고. 예? 20살에. 개집년이 이렇게 그냥 기절했어요 그때. 기절? 네. 자고 일어나니까 샘이 4시였어. 아줌마가 깨웠어. 신림동에서. 아 그냥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네요. 네. 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식물인간 되거나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근데 네. 와.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막 지워지는 거야, 막 아프지 않았어 이렇게 조금 다가오다가 표정은 안 좋은데 저랑 조금 대화 나눠보면 아유 아팠겠네 그래도 예쁘다 이렇게 뭐 이게 후에 뭐 사람들이 뭐 많이 얘기하겠지만 그냥 안 해보고 후회한 것보단 나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젊은 꼰대가 무섭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젊은 꼰대. 네, 젊은 꼰대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꼰대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젊은 꼰대들은 보면 나와 다르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사실상 그 시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받아들일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으로도 정말 많은데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주 한국어가 사람의 욕하기가 좋은 언어야. 네. 표현하기가 되게 너무 단어가 고도화된-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오하게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있어. 사람을 병신 만들 수 있기 아주 최고의 언어야 이게. 부모님 욕하는 애들 많은데 그거는 뭐 당연하죠. 저는 근데 그걸 들었어요. 누군가 그랬어요. 사람은 욕을 할 때 네. 자신이 결핍이 있는 것에 대한 욕을 한대요. 아, 저 롤에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티모 쓴다고. 너의 티모밖에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홀수이냐? 네, 티모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 티모만 하세요? 없어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뭐 인류가 말을 이제 소통할 때부터 욕설은 다 있었으니까 몸으로도 다. 네, 제가 손가락에 새긴 아까 말한 그 구화지문 설참신도 네. 패구신장설 안신처처우 입과 혀를 조심해라라는 이 말이 요즘은 손가락까지 번진 거죠. 아, 그렇죠. 예. 이 키보드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연예인들 뭐 자살 많이 하잖아요. 뭐 보면은 야 기회가 왔다. 야 이 새끼 자살시키자. 그 댓글에 좋아요 2,984개 배댓. 그러고서 실제로 만약에 자살을 했다 쳐? 아무렇지도 않아. 죄의식 없이 그냥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 누군가 하나 따뜻한 말을 누가 해주거나 떨어뜨리는 말이 아닌 다른 반대의 따뜻한 말을 해줬다라면 그 사람이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게 사실 사람들이 밀어 다 낭떠러지. 자살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엮여있던 지인들도 있어서 유명인들 중에 그래서 그냥 보면서 되게 안타깝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를 알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10가지 알지를 못하는 건데 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내가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노인 공경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쓰레기를 줍고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인 공격해요? 아니요. 저 경로당 가서 맨날 할머니 친구들이랑 마사지하고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신 하나로 하나를 보면 열이 보인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판단하기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 겉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편협한 거죠. 시선이.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그렇게 당하면 싫어할 거잖아요. 근데 남한테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보통의 사람은 남한테 관대하지 못해요. 되게 빡빡하게 굴고 자기한테 관대한데 저는 저한테 진짜 빡빡하게 굴어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어떤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꿉시다 합시다라고 몰아가진 않겠습니다. 저는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선을 넘지 않는다면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문신을 하신 것도 자유고 이것도 어떤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거나 지나가다가 뭐 다른 문신한 사람을 보고 전신 문신을 하시는 사람 보고 속으로 뭔가 혐오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근원적인 거부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자유야. 어떻게? 그쵸. 근데 이제 너무 그냥 강력하게 사람의 인생을 낭떠러지로 미는 정도의 극단적인 것은 그래도 조금은 참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저는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말이 제일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일 뿐이야인 거는 내 머릿속에 있을 때만 생각인 거고요. 입 밖으로 나오면 공연성이 생기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의견 피력을 하는 거고 자신에게만 관대한 삶은 진짜 비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남한테는 오히려 관대한 편이라서 네. 주변에서 이제 호구 소리 많이 듣는데 저도 저에게 조금 관대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남한테 관대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 문신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발 나쁜 말 같은 거는 조금 삼킬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세상에 먹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졌고 왜 그랬는지를 이제 오늘 또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아마 이 영상을 그래도 조금 집중력 있게 좀 들으셨거나 보통 이 정도 길이의 영상이면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들 많아요. 리나님을 몰랐다면 또 많은 것을 또 알게 되고 뭔가 좀 호감에 가깝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가까워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할리로 지금 뒤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바이크에 대한 인식도 문신이랑 그쵸. 비슷해요. 개차반이에요. 내가 오늘 리나님 영상을 봤어. 예를 들어 이 영상. 아니면 또 주변에 또 그냥 가볍게 문신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을 거야. 친구가 어느 정도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면. 근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뭐 뉴스에 나올 만한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뉴스 보면은 문신하고 있고 뭐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음지 방송들 그런 데 보면은 아무리 저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이게 개선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상존하기도 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를 알면 열을 알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때문에 모두가 그럴 거라는 거는 너무 오류인 거고 그리고 사실 범죄자 실제 비율로 따졌을 때 뭐 갱단들 속해 있는 거 말고 개인으로 봤을 때 문신이 없는 범죄자가 훨씬 많아요. 비율은 그렇죠. 비율은 당연히 훨씬 네. 많고 갱단 합쳐도 비율로 문신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너무 임팩트가 강한 거야. 그쵸?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문신이 하나도 없고 피어싱이 많으면 피어싱 때문에 욕할 거예요. 제가 문신도 네. 피어싱도 없고 네. 그냥 머리가 땅까지 오면 그 머리카락 가지고 욕할 거예요. 머리카락 아니면 뭐 성형이나 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뭐 혐오의 시대라고 하는 게 네, 저는 그런 걸 쓰레대 쓰잖아요. 요즘은 혐오의 시대다. 모든 걸 다 공격하고 편가르게 하고 빨강색, 파란색, 여자, 남자 이거 저거 다 편가르게 하는데 무조건 약점을 찾아낼 수 있어. 그냥 잘 살아? 뭐 틈잡을 게 없어? 재수 없어. 부자네? 재수 없어. 야, 뭐 저기 편모 가정이네? 부모가 한 명 없네? 잘못됐네. 요즘은 너무 직업이 뭐 변변치 않네? 동네가 저 강북 저기 수유리 사네? 거지 새끼네? 집이 빌라네? 빌라 거지 새끼네? 그러니까 요즘 너무 그게 슬퍼요. 임대주택이네? 이거 뭐야? 아니 아무거나 갖다 대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점이 아닌 그냥 하자 있는 인간이야. 근데 그렇게만 사상을 보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아이를 낳는 것도 뭐 경제적인 학대다. 돈이 없는데 아이를 낳는 것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뭔가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애를 뭐 아직도 보면은 다른 나라 보면은 아프리카나 애들 보면 출산율이 높잖아요. 막 그런 막 그런 거 이런 거 다 이것저것 끌어와 가지고 노예를 또 니대에서 끝내야지 왜 또 노예를 또 낳아 가지고 그러니까 막 족같은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은 성인 말고 진짜 참 어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없는 성인이 될 건지 생각이 있는 어른이 될 건지를 잘 생각해보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대본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술을 준비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갔는데 이렇게 좀 잘 따라와 주시고 뭔가 막힘없이 청사 뉴스처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해봤고요. 좀 뭔가 저희의 그 원래 본 컨텐츠랑은 조금 좀 궤도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지만 결국에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뭐 이게 사람이 타는 거니까요. 다 인간이 중심이 인간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또 리나님을 모시면서 사실은 신뢰될까봐 혹은
대답해 주실 것 같아도 제가 먼저 못 꺼내는 이야기임에도 뭐 이렇게 더 화두도 던져주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닙니다. 당연히 이 정도로 잘해 주실 거라. 뭐 당연히 저는 예상하고 있었죠. 제가 리나님을 잘 알고 있었죠. 오늘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뭔가 다 아쉬움이 있어야 또 새로운 다음 챕터에서 또 반가움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더 이쁘게 조금 살 빼고. 지금도 예쁘신데요, 왜요? 근데 이제 혹시 만약에 내가 임신이 되면 네. 배가 나온 상태로 나올 거 아니야. 네네네. 그게 더 새로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고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배가 나오면 네. 배를 부여잡고. 사실 오늘 다리 쪽에 있는 그 아트들 못 봤어요. 다리는 네. 제가 안에 반바지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저의 웨딩 사진 예. 옛날 이게 이제 여기 예. 이때는 거의 만삭 때 찍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건 타투 머신, 요즘 팬머신에 있는 기계. 카트리지. 이거 바늘. 누군가 이거 여성인데 이거. 이거는 이게 예뻐서 한 건데요. 예뻐서 이제 그냥? 수건이라고 사람들이. 네. 이거 그 장미꽃이네요, 장미꽃. 네. 그리고 진해 이거는 친구랑 우정 타투고.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자 그림으로. 남자로.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저는 소묘를 하고 싶어서 이런. 대생 막 이거. 네, 대생 그림이고. 네. 이거는 이제 아기와. 네, 아기와 엄마. 그리고 위에 동물이 있는데요, 새. 까마귀 머리입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참수당한 네, 눈알을 눈. 먹고 있네요, 지금. 네네, 까마귀가 눈 파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거는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 피치피치피치랑 예. 여기 세일러문에 나오는 네. 캐릭터고 잠시만요. 이거 제가 그거였고 목에는 딸 이름 영어로 유하 여자 네. 날아가자. 그러니까 또 보통 있어. 이게 고퀄인 것 같아요. 다루마 인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인형인데 네. 소원을 들어주면 눈을 하나 그려 넣어주는 건데 유하의 소원을 들어주면 눈을 하나 그런 의미로 저한테 딸은 되게 큰 존재라서. 나머지 부위는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건 엄마랑 네. 커플 타투. 네. 어머니랑. 네, 네. 옴자. 문신 없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신을 해도 뭐 상관없는 직업 아닙니까? 그쵸. 앞으로 뭐 제가 뭐 결격 사유가 될 이 얘기는 근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저는 저한테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문신이 하나도 없으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를 시작하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려보내고. 그리고 문신 추천해 주세요. 아니요. 몸에 평생 가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꼭 얘기했었어요. 저는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어떤? 기계 로보캅 다리처럼 막 메카닉? 메카닉. 그러니까 비용 같은 거는 몇 천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싼 편이에요. 싼 편이에요. 해외에서 그래서 일부러 타투 투어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외 나가면 예를 들어 뭐 2만 원, 200만 원 받는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격 경쟁 계속하니까 30, 50, 10만 원. 이란이 그리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시면은 인기 많으셔요. 아무튼 오늘 또 카터뷰이지만 거의 자동차 얘기는 안 했던 누구세요였습니다. 오늘 알리나님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끝으로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싫어하는 것도 자유고 좋아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나 국민 행복추구권에 보면 타인의 자유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가 내 자유라고 하니까요. 남들한테 상처 주는 것은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어른이 되길 희망하며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손바닥에도 근데 문신이 그럼요. 구화지문, 설참신도, 해구신장설, 안신처처우.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사람을 베는 칼이니 입과 혀를 조심하면 몸과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이제 아가리 조심해. 제발 앞지르기 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셀토스 싫어요. 꺼져주세요. 아름다운 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산타페 소렌토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X3 그게 뭐예요? 동일선상에 동일선상. 동일선상에 어때요? 1.5배?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웬 차가 저를 박았어요. 봐가. 주차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인이야.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는 아프시고요. 네, 엄마는 아프시고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니 대머리 독수리가 에? 2마리가 탈모였던 거 알고 지금 얘기하신 거지? 내니오? 몰라.